진짜 미친 경쟁입니다. 미용실, 카페, 음식점, 헬스장, 아니 그냥 지금 경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제는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살아남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불경기 핑계를 대실 건가요? 원래 경기는 항상 불경기가 디폴트입니다. 언제까지 경쟁사 탓만 하실 건가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경쟁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경기, 경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프 마케팅 알려드리는 재판청년입니다. 진짜 지금 경기는 최악인데 경쟁이 미쳤어요. 이제는 상위 노출 한다고 해도 예전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경쟁이 심하니까 광고비는 늘었는데 매출은 줄어들고 있어요. 또 할인하고 가격 낮추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다들 저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경쟁하면 결국 큰 곳만 살아남고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4년 전에 장기 렌트 중개업을 했었어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량 수급 자체도 원활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업체가 생겼어요. 그 업체가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진짜 타격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매출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신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벤트 하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상위 노출해도 예전보다 효과가 떨어지셨나요? 이런 분들은 이제 브랜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브랜딩이 뭔지는 알겠지만 명확하게 뭘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하시려고 책이나 영상 같은 거를 보시면 너무 거창한 말들만 나옵니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유명한 브랜드의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들의 사장님들은 자영업자입니다. 브랜드를 키우는 거 물론 너무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브랜딩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자영업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브랜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하셔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매출이 더 늘어날 겁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자영업자들에게 브랜딩이란 어떠한 걸까? 그렇게 말하니까 단순하게 로고를 예쁘게 만들고 가게 인테리어를 꾸미는 걸 넘어서 왜 고객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만드는 과정이래요. 브랜딩은 첫인상이다. 챗GPT가 준 내용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챗GPT 요즘 짱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브랜딩은 기억에 남는 방식이다. 비슷한 가격, 비슷한 메뉴, 비슷한 위치에도 결국 기억에 남는 곳이 단골이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지 말고 가치를 전하라고 하네요. 이거는 마케팅을 좀 아시는 분들, 사업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 다 들었던 말이죠. 챗GPT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브랜딩은 첫인상이다. 첫인상으로 고객들에게 호기심이나 관심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객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쁘지만 차별성이 있는 디자인, 인테리어, 아웃테리어가 다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리뷰 줄인데요. 성심당을 한번 보세요. 리뷰 수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리뷰는 호기심, 관심뿐만 아니라 신뢰까지 줄 수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틀 깨기예요. 상식의 틀을 깨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저는 초장집이라는 곳에 간판을 보자마자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메시지로 확실하게 어필을 했죠. 간판도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맛도 상식 밖이다. 이게 바로 최고의 마케팅이 아닐까요? 그 이후에 몇 번 더 보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지? 이런 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서서갈비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깼죠. 또 제가 작년에 직접 먹어본 것 중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치킨이랑 치즈케이크의 조합이었어요. 제가 또 한 치물레 하거든요. 제가 치킨에 미쳐요. 그런데 이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죠. 된장 파스타나 마라소주, 김치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메뉴 를 한번 보세요. 혹시 이게 틀을 깨는 어떤 상식을 깨는 것들이 좀 있나요? 혹시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그니처가 돼서 정말 유명해질지 모르잖아요. GPT가 말한 두 번째는 기억에 남는 방식입니다. 우선 가장 베스트는 정말 압도적인 맛, 압도적인 실력이죠. 만족을 시켜주면 당연히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방식 중에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될 건 경험입니다. 경험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단순한 경험이어도 좋고요. 아주 특별한 경험도 좋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단순한 경험일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주셔야 돼요. 카페인데 직접 노래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든지 웨이팅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미리 음료를 제공을 한다든지요. 미용실인데 단순하게 머리 손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질 전에 커피를 주고 스파에 온 것처럼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것들처럼요. 최근에 특이한 미용실을 봤는데요. 남자 미용실 전문점인데 플레이스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머리 이야기 외에 절대 말 걸지 않습니다.
이 내향적인 고객들은 이게 좀 뭔가 말 거는 거를 이제 좀 두려워하고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 조금 귀찮아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내향적인 고객들을 위해서 편안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경험은 감정을 불러오고 감정은 기억을 만들어요. 이거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좋은 경험은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죠. 또 이별한 사람을 위한 술집이 있었어요. 메뉴명부터 뭐 테이블, 뭐 술집 안에 있는 온통 모든 것들이 이별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들, 또 그런 아이템들로 가득했어요. 그럼 고객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좋은 기억을 갖겠죠. 여러분들은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나요? 경쟁 업체보다 더 나은 경험을 주고 있나요? 단순하게 맛, 서비스, 승부 보지 마시고 이런 경험들을 제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개 말고 우선 하나만, 여러분들의 시그니처 경험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가치를 말하는 언어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서비스나 제품이든 어떤 것들을 판매라는 걸 하죠. 여러분들이 판매에만 집중할수록 고객은 돈만 생각합니다. 파는 거에 집중하니까 당연히 구매할 때 돈을 생각하는 거죠. 판매 이꼴 이제 돈이잖아요. 근데 고객들한테 왜 필요한지 어떤 가치를 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요, 고객은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케팅 상담할 때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 가격으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가치,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에 대한 뭐 가치나 필요성, 또 사장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이 PT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을 비교를 하겠죠. 근데 그럴수록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고객은 더 이상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보는 고객이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고객은 애초에 저희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객은 어차피 저희한테 안 할 고객이에요. 다이어트를 위한 제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 계신가요? 상품의 가치와 어떤 필요성,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제로는 맛이 떨어진다라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필요성,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결국 핵심은 판매하는 내가 아니라 고객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번째는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제가 영업을 했을 때부터 항상 강조하던 게 디테일의 차이인데요. 결국 잘 되는 브랜드, 잘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디테일의 차이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경쟁업체보다 디테일한 것들에 집중을 하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객에게 혹시 3일마다 리포트를 주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이틀로 한번 제공을 해보세요. 미용실에서 고객들이 집에 갈 때 이제 문을 열어주시나요? 그러면은 문을 열어주시고 엘리베이터 버튼까지만 한번 눌러주세요. 10회 이용하면은 뭐 한 번 더 서비스를 주는 이런 이벤트를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은 9회로 줄이거나 한 번 서비스를 2번으로 한번 늘려보세요. 또 기본 물티슈를 제공을 하시나요? 그러면은 귀여운 어떤 포장지 그리고 향이 있는 물티슈를 제공을 해보세요. 추운 겨울에 웨이팅이 있나요? 핫팩을 제공을 해보세요. 포장지 색상을 통일하지 말고 메뉴에 따라서 다른 컬러를 써보세요.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쌓이면 쌓일수록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각인이 될 거예요. 브랜딩이라는 게 뭐 갑자기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뭐 유명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브랜딩은 스며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브랜딩은 제가 스며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브랜드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항상 일관되어야 됩니다. 일관된 메시지가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 거예요. 임산부들을 위한 필라테스 전문점이에요. 그런데 매출 때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요, 스며들다가 다시 말라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개가 꾸준히 되어야 브랜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또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차근차근 브랜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제 브랜드를 어떻게 브랜딩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저도 한 명의 자영업자예요, 저도. 그래서 거창한 이론보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앞에 말씀드린 5가지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확실한데 나중에 해야지 하면 진짜 이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본 김에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댓글로 사장님 업종 적으시고 첫인상, 또 경험, 필요성, 디테일의 차이, 그리고 메시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사장님이 적어주시면 저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답변도 드리고 고민도 해볼 테니까요. 꼭 지금이에요. 지금 꼭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이제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상 잘 파는 청년이었고요.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